저는 평생 아버지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분은 엄격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내든 순간 제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숨겨둔 딸에게 준다는 한 줄. 오빠는 분노했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숨긴 비밀. 그건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낼 폭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이름 석자에 담긴 진실이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우리가 전혀 몰랐던 또 다른 삶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어요. 친척들, 아버지 친구분들, 동네 분들까지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분향을 했죠. 저는 상주석에 앉아 절을 받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 그저께까지만 해도 정정하셨는데 말입니다. 어머니는 영정 옆에 앉아 계속 우셨습니다. 70평생을 함께 하신 분이잖아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시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습니다. 오빠 성우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바빴어요. 변호사답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머릿속엔 이미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지연아, 괜찮아? 오빠의 아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을 리 없었지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장례식장 특유의 국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얀 국화꽃들이 아버지 영정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엄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평소 그분다운 모습이었죠. 조문객이 뜸해지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 고모, 사촌 오빠들. 다들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재산이 꽤 되지 않나? 집도 있고 예금도 좀 있다던데. 성우가 변호사니까 잘 처리하겠지. 저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재산 얘기라니. 하지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현실적이니까요. 저 역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 변호사였습니다. 아버지의 법률 담당 변호사였죠. 저는 그분을 알아봤어요. 몇 년 전 아버지와 함께 온 적이 있었거든요. 유족분들께 전해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가 다가갔어요. 둘은 잠깐 귓속말을 나눴죠. 오빠의 표정이 약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얘기를 들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지연아. 잠깐 빈소 밖으로 나가자. 오빠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무슨 일인데?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대요. 그 말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친척들이 귀를 쫑긋 세웠어요. 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유언장.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다니. 아버지는 평소 그런 걸 준비하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장례식장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정식으로 공증된 유언장이었죠. 봉인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3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돌아가시면 유족들에게 전달하라고 제게 맡기셨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개봉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오빠는 팔짱을 낀 채 변호사를 노려봤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쥐고 계셨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언장은 간결했어요. 몇 줄 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 몇 줄이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밀어넣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 김영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모든 재산의 절반은 내 아들 김성우와 딸 김지연에게 균등하게 나눈다. 여기까진 괜찮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 했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수진에게 준다.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이수진.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오빠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수진이 누구요? 오빠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했어요. 유언장에는 이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락처와 주소는 별도 봉투에 보관 중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재산의 절반을 준다고요? 오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고 계셨죠. 고인의 명확한 의사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수진. 도대체 누구죠? 아버지와 무슨 관계일까요?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영수 씨, 당신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이었죠.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친척들이 몰려들었어요. 다들 눈치를 챈 거죠.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유언장에 뭐라고 써 있어?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있었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걸, 우리 가족에게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걸, 아버지가 남기신 그 이름 석자가 모든 걸 뒤흔들 거라는 걸 말입니다. 상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소음 속에서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죠. 어머니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70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숨겨둔 비밀.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저는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변호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주먹을 쥔 손등의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죠. 평소 냉철하고 이성적이던 오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오빠는 그저 분노에 찬 한 남자일 뿐이었어요. 큰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유언장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고모도 마찬가지였죠.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이었습니다. 추악한 호기심 말이죠. 저는 어머니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을 떠다 드렸지만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열이었죠. 어머니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등을 쓰다듬어 드렸어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빠가 변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저는 들을 수 있었어요. 이수진의 연락처를 당장 주시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상 유족 전원이 합의한 후에만 공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오빠는 비웃었습니다. 합의라니.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합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수진.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아버지의 숨겨둔 딸이라니. 딸. 그렇다면 저와 같은 위치라는 건가요?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은 걸 받는 사람. 재산의 절반을 혼자 가져가는 사람 말입니다. 질투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솔직해질 수밖에 없었죠. 평생 가족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누군가가 우리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니. 그게 공평한가요? 아버지는 왜 이런 선택을 하신 걸까요?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이미 험악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조문객들도 눈치를 챘죠. 모두가 수군거렸습니다. 김영수 씨가 숨겨둔 딸이 있다더라. 재산의 절반을 준다더라. 본처와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창피했어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죠. 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시는 걸까요? 왜 살아계실 때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죽어서 폭탄을 터뜨리시다니. 어머니는 빈소에 들어가시더니 영정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우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신 분인데, 내조하고 희생하며 사신 분인데, 이게 대가인가요? 오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법률 자문을 구하는 거겠죠. 유언장을 무효화할 방법을 찾고 있을 겁니다. 오빠다운 대응이었어요. 감정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니까요. 친척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구경꾼일 뿐이었죠. 남의 불행을 지켜보며 안도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이수진.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어요. 대체 누구길래? 아버지와 무슨 관계이길래? 불륜으로 낳은 자식일까요? 아니면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요? 오빠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더 굳어 있었어요.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았죠. 오빠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오빠가 중얼거렸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하다고, 무효화할 방법이 없다고,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죠. 그때 어머니가 영정 앞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비틀거리며 우리에게 오셨어요.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죠.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내 아버지 서재에 뭔가 있을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재요. 아버지의 서재는 평소 출입이 금지된 공간이었어요. 아버지만의 영역이었죠. 어머니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숨기고 계셨다는 걸 느꼈다고, 가끔 서재에서 편지를 쓰시는 모습을 봤다고, 누군가와 연락하고 계신 것 같았다고, 하지만 묻지 않으셨대요. 부부 사이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하셨다니까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이수진과 연락하고 계셨다는 건가요? 우리 몰래 평생을 속이신 건가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궁금증도 커졌어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이죠. 오빠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장례를 치르고 나면 집에 가보자고 했어요. 서재를 뒤져보자고. 거기에 답이 있을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정 옆 의자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엄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마음속으로요. 아버지, 왜 그러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수진은 누구예요?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걸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었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웃고만 계셨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장례식장은 다시 조문객들로 붐비기 시작했어요. 발인 준비가 시작됐죠. 저는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절을 받고 인사를 하고 영정을 받들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 거기에 숨겨진 비밀, 그게 궁금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고향 집은 오랜만이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명절에나 가끔 내려오는 정도였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버지 냄새가 났습니다. 담배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섞인 그런 향이었어요.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완전히 지쳐 보이셨어요. 사흘밤을 거의 안 주무셨으니까요. 저는 어머니께 방에 가서 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죠. 그리고 아버지 서재를 가리키셨어요. 오빠가 먼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여신 모양이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책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벽면 가득 책장이 있었어요. 법률 서적, 역사책, 문학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책상 위는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아버지다운 모습이었어요. 만년필, 메모지, 독서용 안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금방이라도 들어오실 것 같았어요. 오빠는 책상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요. 저도 도왔어요. 우리는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수진과 관련된 단서, 편지든 사진이든 뭐라도 말이죠. 첫 번째 서랍엔 문구류만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엔 오래된 영수증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오빠가 멈췄어요. 거기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죠. 가죽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물건이었어요. 오빠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죠.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년 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오빠 옆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거기엔 송금 내역이 적혀 있었거든요. 매달 일정 금액을 보냈다는 기록. 받는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수진에게 보낸 돈이라는 걸요. 오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였어요. 20년 동안 매달 돈을 보냈다니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오빠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액이 나왔어요. 수억 원이었죠. 오빠는 수첩을 내팽개쳤습니다. 저는 수첩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더 읽어봤어요. 중간중간 메모가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 졸업, 취직. 누군가의 인생이 기록돼 있었죠. 아버지는 그 사람의 삶을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돈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기록까지 남기신 거예요.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질투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생겼죠. 만약 이수진이 아버지의 숨겨둔 딸이라면 왜 함께 살지 않으신 걸까요? 왜 이렇게 멀리서 지켜만 보신 거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오빠는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하나씩 꺼내며 사이에 뭔가 끼워져 있는지 확인했어요. 저도 반대편 책장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미친 사람처럼 서재를 뒤졌죠. 책이 바닥에 쌓여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역사책 한 권에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였어요. 개봉된 적이 없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가 있었어요. 아버지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인은 이수진이었어요. 5년 전에 쓴 편지였죠. 내용은 감사 인사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취직도 했다고, 아버지의 도움 덕분이라고, 그리고 한 문장이 있었어요. 은희님,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지만 은희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은인, 아버지를 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딸이라면 아버지라고 불렀겠죠. 저는 오빠를 봤어요. 오빠도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오빠가 중얼거렸습니다. 은인이라니. 그럼 혈육이 아니라는 건가? 하지만 그렇다면 왜 유언장의 재산의 절반을 주신 걸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책장을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지들을 찾았어요. 봉투가 여러 개 있었죠. 모두 이수진이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읽어나갔어요. 편지마다 감사의 말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항상 은희님이었죠. 한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었다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완전한 고아가 되어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 후원자가 생겼다고, 그분 덕분에 대학을 갈 수 있었다고, 그분이 바로 아버지였던 거예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 그럼 이수진은 아버지의 친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불륜으로 낳은 자식도 아니고요. 그냥 아버지가 도와주신 전쟁고아였던 겁니다. 20년 넘게 후원하신 거예요. 오빠도 다른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결국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오빠는 머리를 감싸쥐었죠. 저는 오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의심을 했는지 깨달은 거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수진을 원망했어요. 우리 재산을 빼앗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불륜의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이수진은 그저 아버지의 선행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왜 아버지는 그 사람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신 걸까요? 아무리 후원했다고 해도 혈육보다 더 많이 주신 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뭔가 더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이유가 말이죠. 저는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쓰신 것 같았죠. 표지가 많이 낡았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거기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죠. 떨리는 글씨였어요. 최진수, 미안하다. 내 딸만이라도 내가 지켜야 했는데.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최진수,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느낌이 왔습니다. 뭔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요. 저는 오빠를 봤어요. 오빠도 제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뭔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몰랐던 과거, 아버지의 아픔, 그리고 이수진과의 연결고리. 저는 일기장을 꼭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알아야 했습니다. 진짜 진실을 말이죠.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빠가 제 옆으로 다가왔죠. 우리는 함께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의 날짜는 45년 전이었어요. 아버지가 30살 때였죠. 일기에는 전후 최진수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생사를 함께한 친구였대요.
아버지보다 2살 어렸다고 합니다. 진수에게는 고향에 아내가 있었어요. 아이도 막 태어났다고 했죠. 전쟁이 끝나면 돌아가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진수는 마지막 전투에서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일기장엔 그날의 기록이 간단하게 적혀 있었어요. 진수는 아버지 품에서 숨을 거뒀다고, 28살이었다고, 죽기 직전 진수가 부탁했답니다. 영수야, 내 아내랑 딸 좀 부탁한다. 가끔이라도 들러서 봐줘. 아버지는 약속했습니다. 꼭 그러겠다고. 진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어요. 전쟁이 끝나고 아버지는 진수의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진수 아내를 만났죠. 젊은 여자였대요. 품에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진수의 딸이었어요. 아버지는 진수의 유언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죠. 필요한 게 있으면 돕겠다고. 일기에는 그 후의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정기적으로 진수 집을 찾아갔어요. 생활비를 보탰죠. 딸아이가 크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수진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이 7살 때였습니다. 진수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치료를 받았지만 1년을 버티지 못했죠. 죽기 전에 아버지를 불렀답니다. 수진을 부탁했대요. 자신이 죽으면 수진은 완전한 고아가 된다고, 친척도 없다고. 아버지는 고민했습니다. 수진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 오빠가 태어났을 때였거든요. 어머니와도 상의했지만 여러 사정상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후원자가 되기로 한 거죠. 수진은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매달 돈을 보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고아원을 찾아가 수진을 만났죠. 책을 사주고 밥을 사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은 아버지를 은희님이라고 불렀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버지는 수진의 모든 학비를 댔습니다. 취직할 때도 도왔어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요. 일기장에는 수진의 입학, 졸업, 취직 같은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아버지의 심경이 적혀 있었어요. 수진을 볼 때마다 진수가 생각난다고, 진수가 살아있었다면 딸을 얼마나 예뻐했을까 상상한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진수를 살리지 못한 게, 그래서라도 수진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죄책감을 안고 전우와의 약속을 지키면서요. 일기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난 후에 쓴 글이었어요. 날짜는 3년 전이었죠. 수진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기로 했다. 진수에게 진 빚이다. 전우의 딸을 끝까지 책임지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다. 성우와 지연이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진수야, 내 딸 잘 컸다. 이제 내가 안심해도 되겠지.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빠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죠. 우리는 이수진을 원망했어요. 아버지를 의심했죠. 돈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버지는 그저 약속을 지킨 것 뿐이었습니다. 친구와의, 전우와의 약속을요. 저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일기장을 드렸죠. 어머니는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고개를 드셨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진수라는 친구가 있었다는 것. 그 친구 가족을 돕고 계시다는 것도요.
하지만 자세한 건 물어보지 않았죠. 당신을 믿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우셨어요.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그런 무게를 혼자 지고 사신 남편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요. 수진을 만나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전해야 했어요. 그리고 사과해야 했죠. 의심했던 것에 대해서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수진의 연락처를 받아오겠다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저도 동의했어요. 이건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을 보고 해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이제야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그 엄한 표정 뒤에 숨겨진 슬픔이, 평생 지켜온 약속이.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해했어요. 이제 알았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그렇게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미소가 달라 보였어요.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친구를 지키지 못한 슬픔과 그 친구 딸을 지킨 안도가 섞인 표정이었죠. 저는 절을 올렸습니다. 깊이, 진심으로요.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수지는 우리가 잘 챙기겠습니다. 아버지가 지키신 그 약속, 우리도 함께 지키겠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수진의 연락처를 받았어요. 오빠가 전화를 걸었죠.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만나자는 오빠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 약속 장소는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우리 집이요. 수진을 집으로 모시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사신 곳,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요. 수진이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나가서 맞이했죠. 수진은 40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죠. 눈가가 붉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오지 못한 게 죄송하다고 했어요. 유언장 얘기를 듣고 나서 차마 갈 용기가 없었다고.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죠. 수지는 조심스럽게 문턱을 넘었어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죠. 오빠도 있었고요. 수지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힘드셨을 거라고. 어머니는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그리고 앉으라고 하셨죠. 우리는 차를 마시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어색했어요.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죠. 수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수진에게 건넸죠. 읽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어요. 펼쳐서 읽기 시작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었어요. 중간중간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눈물이었죠. 마지막 장을 읽을 때쯤엔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희는 기다렸습니다. 진정될 때까지요. 수진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이야기를요. 수진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찾아오신 걸 기억했대요.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사주시고 밥을 사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셨다고. 다른 아이들은 부모가 없어서 외로워했지만 수진은 달랐대요. 은희님이 있었으니까요.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수진은 궁금했대요.
왜 자신을 이렇게 도와주시는지 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고, 전쟁터에서 함께 싸웠다고, 내 아버지가 죽으면서 부탁했다고, 내가 잘 자라는 걸 지켜봐 달라고. 수지는 그때 처음 알았답니다. 자신의 친아버지에 대해서요. 이름은 최진수. 전쟁에서 죽었다는 것.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으니 수진에겐 아버지가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겁니다. 친아버지를 기억해주는 사람. 친아버지의 약속을 지켜주는 사람. 수진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고.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것도, 취직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아버지 덕분이라고. 하지만 항상 미안했대요. 자신은 아버지의 자식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걸 받아서요. 그래서 유언장 얘기를 들었을 때 놀랐답니다. 재산의 절반이라니. 너무 과분했대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변호사가 말했답니다. 이건 아버지의 명확한 의사라고. 꼭 받아야 한다고. 수지는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가족들 몫을 빼앗는 것 같아서 괴롭다고. 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자신은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걸로 됐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니라고. 수진이 받아야 한다고. 그게 아버지 뜻이라고. 우리도 이제 이해한다고. 처음엔 오해했지만 이젠 안다고. 수진은 아버지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고. 오빠도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셨다고. 그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이제 안다고. 수진에게 주는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고. 전후회의 증표라고. 그걸 받아주는 게 오히려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리는 거라고. 어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을 원망한 적 없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아버지가 평생 지킨 약속을 함께 완성해줘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이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겠다고. 수지는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엔 소리내요. 저도 울었어요. 오빠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어머니는 수진을 안아주셨습니다. 수지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평생 받지 못한 어머니의 품이었을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정이 됐을 때 저는 수진에게 물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분이었다고. 엄하신 것 같았지만 항상 자신을 챙겨주셨다고. 힘들 때마다 용기를 주셨다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있다고. 1년 전이었답니다. 아버지가 수진을 불러서 밥을 사주셨대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수진아, 내가 잘 자라줘서 고맙다. 진수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그게 마지막이었답니다. 그 후로 아버지가 연락이 없었대요. 건강이 안 좋으신가 걱정했는데 부고 소식을 들었다고. 너무 늦게 알아서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다고. 평생 후회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수진의 마음을요. 그리고 이미 고맙다고 하셨잖아요.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그게 아버지가 수진에게 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씀일 거라고. 우리는 아버지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제사상을 차려놨었어요. 저희 넷이 함께 섰죠. 어머니, 오빠, 저, 그리고 수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깊이, 진심으로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를 보며요. 은희님, 아니 아버지. 평생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아버지 덕분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주신 사랑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수지는 우리가 잘 챙기겠습니다. 아버지가 지키신 약속, 우리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최진수 아저씨도 하늘에서 안심하실 겁니다.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영정 앞에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며 아버지에게 닿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아버지가 평생 지킨 약속을 새기며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식사였어요. 수진도 함께였죠. 이제 수진은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그게 더 소중하다는 걸 우리는 알았습니다. 수진이 돌아갈 때였습니다.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죠. 자주 연락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도 악수를 청했어요.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죠. 어머니는 수진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건강하라고 하셨어요. 수진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었어요. 그건 메시지였죠. 사랑은 피를 넘어선다는 것. 약속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중에 아버지도 계실까요? 최진수 아저씨도 함께 계실까요? 두 전우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들 잘 컸지. 이제 우리 마음 놓아도 되겠어.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서재로 갔어요. 일기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을 다시 읽었어요. 진수야, 내 딸 잘 컸다. 이제 내가 안심해도 되겠지. 저는 일기장을 덮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도 안심하세요. 우리가 수진을 잘 지킬게요. 아버지가 지켜오신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죠. 그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통해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 영원히.